제가 여기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저는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아시죠? 바로 북한에는 절대로 성경만 한 권 갖고 있으면 다 감옥에 보내거나 수용소 보내거나 교화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상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데,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말이 주체사상,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좀 제가 이야기를 주체사상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북한의 나라 이름이 뭔지 아시죠? 북한의 나라 이름. 예, 잘 아시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이 다 좋죠? 그죠? 이름이 나쁜 거 없죠? 근데 북한은 그러면 이름이 좋으니까 좋은 나라예요? 왜 안 좋으냐?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자유가 없다. 맞아요. 또요. 자유가 없는 나라는 그 틀림없는 거고, 자유가 없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서 우리 국민대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53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 교회에서 지역별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분이 모여서 지금까지 무슨 교육을 했고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여쭤봐도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된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고, 헬레니즘 아시죠? 저는 논리적인 사고와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갱이 출신인데, 제 이력서요, 아까 띄워달라는데 띄울 수 있습니까?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저는 여기서 제일 끝에 경기도지사나 국회의원 하는 이것도 논리적인 헬레니즘의 세계예요. 여기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하고 있어요. 이분은 목사예요. 현직 목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세계에 사는 분하고 저하고는 많이 달라요. 저는 영적인 걸 잘 몰라요. 다만 빨갱이를 제가 24년 해보니까, 빨갱이를 해서는 개인도 망치고 회사도 다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온 세계를 다 망친다. 이걸 확실히 뼛속 깊이, 머릿속 깊이 깨닫게 된 사람이 김문수예요. 그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경북 영천이 제 시골인데, 경북 영천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경북 영천에서 오셨네? 예, 영천에서 오신 목사님, 저 오셨네. 예, 경북 영천에서 목사님이 아까 명단을 보니 있더라고요. 저는 영천에서도 아주 시골에 출신인데, 거기서 대구로 유학을 왔다가 대구에서 다시 서울로 유학을 온 유학생이에요, 제가. 그런데 서울에 와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처음에 서울 말이 안 들려요. 경상도 말만 듣다가, 그때 라디오가 잘 없었는데 서울 말을 들으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게 아주 말을 들어도 이게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청계천에 가보니까 뭐 판잣집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어릴 때 판잣집이 살는데 제가 살던 판잣집보다 더 비참하더라고요. 그 서울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 돌아보면은 그 당시 3일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막 30층 빌딩도 있고 뭐 엄청나게 좋은 빌딩도 있는데 판잣집에 살고 어떻게 그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까지 다른가. 그런데 그 판잣집에 사는 사람을 다시 다 철거를 해가지고 짐짝에 실어가지고 저 광주 대단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국유 산림부지에다가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집어 던진 게 성남의 달동네. 지금 은행동 중원구에 있는 상대원동 전부 그 달동네에 가서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왜 거기다가 집어 던졌느냐? 땅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유림이니까 거기 그냥 나무만 싹 베버리고 그냥 집어 던지고 그 다음 텐트를 하나씩 나눠주고 끝이. 물도 없고 시내 나가는 버스도 잘 없고.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거기에서 폭동이 또 일어났어요. 광주 대단지 사태로. 그래서 야 우리를 짐작 취급하냐, 먹고 살 일도 없다. 전부 청계천 같은 데 나와가지고 지게를 치고 뭐 공장에 다니고 이렇게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광주군 중부면 국유림 산꼭대기 집어 던져놓은 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텐트 하나에 8가구씩 막 살고 이랬어요. 큰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한 텐트 밑에 8가구씩 살면서 어떤 엄마가 배가 고파서 아기를 낳아서 삶아 먹었다. 그런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어떤 사람은 이 빌딩 주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광주 대단지로 쫓겨나가서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소문이 먹힐 정도로 이런 빈부격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왜 일본에 비해서 식민지가 됐을까? 왜 대한민국에는 서울 한복판에 미군 부대가 와 있을까? 이것을 대학교 선배들이 계속 콕콕콕 찔렀어요.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미군은 철수해라. 일본 놈을 물리치자. 죽창을 들자. 이런 동학 농민의 이야기. 신동엽 씨라는 시인이 쓴 금강이라는 시집이 굉장히 긴 시예요. 그 시를 제가 다 보고 그때 복사기도 이런 게 없으니까 컴퓨터도 없어요. 손으로 전부 써가지고 그걸 읽고 제 아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때에 청계천에 전태일이라는 재단사가 하나가 분신 자살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데 근로기준법이 당시에는 전부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한글로 된 근로기준법이 없어. 그래서 전태일의 일기를 보면 제가 일기를 구해서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다면 그러면 한자를 좀 배워가지고 읽을 수 있을 건데 한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 일기장에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한 사람 있다면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친구가 돼줄게. 전태일은 죽었지만은 이 봉제공장 이 근처도 장이동 이 근처도 봉제공장이 많아요. 미싱사, 보조, 시아게사, 뭐 오바로쿠사 뭐 이런 게 많이 구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은 재개발돼서 많이 옮겼지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학교는 데모를 막 하니까 일본은 물러가라 미국은 물러가니까 잘려버리고 그 다음에 공장에 들어가서 그 청계천에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장에 7년 다녔어요. 노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청계천 공장에 들어갔어요. 미싱사, 미싱보조, 시야계, 재단보조 이걸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면 전부 김씨 이리 와봐. 그때 이름도 없어. 저는 김씨예요. 김씨 당신 나가. 손이 그래 늦어서 일하겠어. 그 저는
복장학원, 당시에 신평화 복장학원이라는데 6개월을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도 이론은 잘하는데 손이 늦어. 왜? 애들이 보통 12살, 13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올라와서 막 배우니까 손이 엄청 빠른데 저는 나이 20살이 넘어가지고 20살이죠 그때 20살 때 처음 배우니까 손이 못 따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잘리고 이래서 아이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술을 배워가 보일러공도 되고 제가 전기 기능사도 되고 위험물 취급 기능사도 소위 보일러 하는 대로 해서 한일 도로코라고 면도날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더니 그 공장에는 한 1,500, 1,600명이 돼요. 거기에서 제가 노조위원장이 됐어요. 그래도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잘렸다가 파업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80년에 들어와서는 제가 이제 해고된 사람, 많은 해고된 사람인데 그 해고된 사람과 함께 같이 구로공단에서 파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감옥에 갔어요. 86년부터 88년까지. 그러면서 제가 꿈꿨던 거는 뭐냐?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나는 만들어야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 거 싹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싹 나눠주면 모두가 평등해지지 않겠나. 요게 빨갱이 사상의 핵심이요. 요게 빨갱이 사상. 요게 어렵게 말하면은 마르크스주의. 요게 마르크스주의요. 목사님 말씀하신 마르크스주의 핵심은 돈 많은 사람 거를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대박으로 이렇게 딱 밀듯이 딱 높고 낮은 것을 싹 밀어버리면 평등해진다. 평등사상. 요게 빨갱이 사상의 1번. 2번이 뭐냐? 레닌 사상이라는 것은 볼셰비키 혁명인데요. 볼셰비키 혁명은 뭐냐? 러시아의 짜르라는 황제가 있어요. 짜르 황제. 러시아의 짜르라는 그 황제가 우리를 착취하고 괴롭히니까 황제를 타도하자. 누가? 러시아의 노동자와 병사들과 농민들 중에 일부가 들고 일어나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혁명 정신이 투철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을 뽑아서 당을 만들었는데 기독자유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바로 전의정당,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여러분 같은 순국 결사대와 같은 조직을 볼셰비키 정당이라고 해요. 그 빨갱이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 정당을 만들어서 황제를 치고 싸워가지고 무찌르고 이겨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평등하게 쫙 돈 많은 사람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자. 이것이 레닌주의예요.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모르는 분은 막 필기를 하셔야 돼요. 마르크스주의는 평등 사상을 마르크스주의라고 하고 레닌주의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하는 혁명 정신이 투철한 우리로 말하면 순국 결사대 같은 사람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들이 황제 짜르를 무너뜨리자. 이것이 레닌주의예요. 세 번째, 모택동주의가 있어요. 모택동주의라는 것은 중국에 있어요. 모택동이 중국에서 싸우는데 1. 러시아처럼 노동자가 많이 없어. 농민이 많아. 그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중국 모택동 사상의 핵심은 농민들의 혁명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농민들을 그 조직에 공산당에 많이 끌어당겨요. 두 번째, 국공합작. 장개석이하고 싸우는데 일본 놈이 중국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일본과 싸워가지고 무찌르는데 국공합작. 국민당 장개석과 공산당 모택동이 합작을 해서 일본 놈부터 먼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장개석같이 부자편에 있는 당을 또 그 다음 2단계로 물리치자. 이게 모택동 사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농민과 자영업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두 번째
주적인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를 먼저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 공산혁명을 해서 부자를 물리치자. 1단계가 민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민족혁명이 1단계 국공합작이고 2단계가 공산혁명을 평등사상을 위한 부자걸 지주권을 몰수하고 땅을 몰수해가 나눠주자. 요게 2단계 혁명이에요. 그래서 모택동 사상은 우리나라에도 그게 맞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 너무너무 일본 놈이 혹독하게 관리를 해서 또 대한민국에 중국 공산당 같은 그런 게 없어서 박은영이 같은 사람은 밑바닥에 치하 활동은 했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쫓기면서 만리장정, 만리를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빨갱이 조직을 계속 심어주고 빨갱이 사상을 퍼뜨리면서 약 28년 동안 쫓기면서 공산당 조직을 해서 1949년에 장개석이를 대만으로 쫓아보내고 대륙을 붉은 대륙으로 통일한 겁니다. 이게 모택동 사상이에요. 자, 그럼 김일성 사상을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김일성 사상은 뭐냐? 중국의 모택동 사상에다가 더하기 예수교를 합친 겁니다. 수령론, 예수님 드러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수령, 김일성 수령님,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인 영웅이시자 민족의 해방자이시고 만민을 평등하게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지도자, 태양과 같은 김일성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 야훼보다도 더 높이 하는데 야훼는 말 안 들어도 그뿐이야. 나 하나님 말 못 듣겠어.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 잡아가지도 않아. 그런데 수령님 말을 나 안 듣겠어 이러면 동무 이리 와봐. 그대로 총으로 쏴 죽이든지 수용소 보내버리든지 일가족을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교, 기독교보다 원리는 똑같은데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 받는 건 똑같은데 기독교는 말 안 듣는다고 총살하는 게 없는데 이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은 말 안 듣는 놈 총살 또는 가벼운 사람은 성경 보고 이런 사람은 수용소 집어넣어요. 수용소보다 좀 높은 것이 감옥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등급이 교화소, 수용소, 감옥소, 그 다음에 총살, 그 다음에 일가족 몰살, 그 다음에 공개처형 이런 게 쭉 급수가 있어요. 죽이는데도 이게 굉장히 발달돼. 사람 죽이고 괴롭히는 데는 저 마귀 사탄의 악령의 세계가 매우 발달돼 있어요. 이것이 주체사상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주체사상은 좋은 거 아니요? 주체를 가져야지. 그런데 아니고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수령님, 지금은 수령님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큰형 김정남이도 그냥 쏴 죽여버려. 이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그리고 남조선의 문재인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짓을 하고 있는 문재인이는 어리버리 나를 이용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점수 달라고 가서 비굴한 웃음을 흘리는 남조선의 쪼다 같은 문재인아 이렇게 실컷 받쳐주는 데 와서 한 칼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방송이 전부 100% 국영방송이에요. 이 성창경 위원장 같이 KBS 이렇게 공영방송이고 아예 국영이에요. 국영인데 국가도 아니고 개인방송, 김정은 개인방송이에요. 이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아시겠죠? 빨갱이 중에 급수가 있는데 더러운 빨갱이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나쁘고 악독한 사탄의 중에 사탄이 주체사상 아시겠죠? 자, 다시 마르크스주의 생산수단의 공유와 레닌주의 혁명적인 노동자, 농민, 혁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지배자 짜르를 타도하고
인민의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평등하게 세상을 만들자는 게 레닌주의. 모택동주의는 그렇게 공업이 발달돼서 공장 노동자가 별로 없고 농민이 중심이 돼서 혁명을 하고 침략자인 일본을 국공이 합작해서 물리치자. 이게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는 거기다가 이 기독교처럼 개인 숭배,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이 김정은이를 야훼 하나님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말 안 들으면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기독교는 안 들어도 그뿐이야. 나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러면 벌을 받든 말든 당장 죽이질 않는데, 요거는 김일성주의는 말 안 듣는 사람 그대로 총살시키거나 수용소 보내거나 배급을 줄이거나 학교를 안 보내고 너 사는 것을 평양에 살지 말고 너는 아우지 당원 가서 살아. 요렇게 싹 보내버린 겁니다. 요게 김일성주의.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뭐냐? 요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마르크스주의적인 빨개도 있고, 레닌주의적인 빨개도 있고, 모택동주의적인 빨개도 있고, 생짜배기 완전 왕빨갱이가 이 주사파예요. 제일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그냥 사람을 그렇게 하면 쏴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골이 난 빨갱이가 김정은 빨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왜 반대해야 되느냐?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 김일성 사상, 김정은주의 주체 사상에 빠지면은 김정은이 보세요. 나이가 이제 제 딸보다 어린데요. 80 몇 년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35살밖에 안 돼요. 그 애가 완전히 비만증이 걸려가 무릎도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그 집안은 원래 심장이 안 좋아요. 김일성도 심장병으로 죽고 다 심장이 안, 너무 비대하니까 자기 몸에 안 좋아. 왜 이렇게 비대해지냐? 운동을 못 하잖아요. 수령님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를 해놓고, 그 하나님이 핵 미사일까지 가진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아니라 태초의 핵 미사일을 가진 하나님이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그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아이, 수령님 좀 다이어트 좀 하시죠. 좀 저하고 러닝머신 좀 탑시다. 동무 뭐라 그랬어 방금? 겁이 나서 아무도 말을 못해. 그 마누라가 10명이든 20명이든 뭐 아무 말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건강이 유지가 안 돼요. 김정일이도 영화를 잘한다 그러는데 이자가 막 그냥 술 먹고 막 엉망진창이야.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담배만 피우고 이러다가 깨끗하게 죽었잖아. 이 김정은이도 오래 못 살 거예요. 왜? 이 마귀 사탄의 두목이 되어 있는데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나라가 망하느냐? 첫째, 미제국주의를 계속 압박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다른 나라는 모두 다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고립된 쇄국 정책을 쓰는 나라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처럼 외국의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관광객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내가 서울 살다가 부산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내가 광주 목포를 가든지 순천을 가든지 가면 되는데, 저쪽에는 여행을 하는데요. 탈북자 손 들어보세요. 탈북자도 오신 분 계시건 안 계시나? 탈북자. 예, 어디 손 높이 들어봐요. 저쪽 계시. 예, 탈북자 계시지만은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탈북자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그 우리 화면 아까 두 번째 페이지 띄워. 빨리 오세요. 이 시간이 1분 걸리면 여기 300명 하면 300분입니다. 빨리 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자, 어디 살다가 오시는지 소개해 보시고. 목사님이시요? 함경북도 무산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꿈의 교회 석경애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함? 석경애. 석경애?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 성함이 석경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석경의 우리 목사님은 무산이라는 데가 철광석이 많이 나죠. 네. 세계적인 철광석 산지예요. 무산. 저도 그 앞에까지 가봤어요. 두만강 하구인데. 근데 거기에서 두만강 건너서 오셨죠? 네. 그 두만강이 바로 폭이 좁죠? 예. 바로 좁아요. 건너면 되는데 이거를 건너다가 이제 잡힌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북한에서 무산에서 평양을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여행 증명서를 어떻게 떼는지 한번 말씀해. 여행 증명서는요, 평양시를 가려면, 예, 평양시를 가려면 이제 그 증명서를 이제 그 파란 줄을 떼가지고 평양시에서 이제 그 발급을 평양시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수한 경우 사망을 했다던가 뭐 이렇게 특수한 경우 결혼식이라던가 이렇게 그 외에는 잘 못 갑니다. 승인 번호가 떨어져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 가서. 그러면 우리 석경의 목사님이 오늘 서울에서 내가 부산 가고 싶다, 뭐 여행 증명서나 뭐 특수한 목적 없이 나 그냥 부산에 뭐 바닷바람이나 한번 쐬고 오겠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대한민국은 뭐 오늘이라도 밤중이라도 갈 수 있죠. 예. 자기 마음 먹고 표만 끊으면 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북한에서는 한경북도에서 평양으로 가려면은 방금 말씀처럼 왜 가느냐, 친척 결혼식이냐 뭐냐, 여행의 목적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는 과정에 대한 전체 승인이 없이는 못 간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다 심사를 걸쳐야 되고요. 예, 정확히 사망이 됐는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유해도 뭔지 모르시는데, 방금 석경의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땅이 자유, 증명서 없이 공무원들의 증명서를 꼭 떼야 되는 사회는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공무원으로부터 뇌물 안 바치고 떼더라도 그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기서 부산 가는데, 동무 왜 부산 가야 돼요? 이유가 뭐요? 이런 질문을 공무원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자유가 없는 나라죠. 질문이 자꾸 많아지고 까다로워질수록 자유가 없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점점 자유를 싫어해요. 배급을 좋아해요. 우리 국민들이 공짜로 돈 나눠주면 좋아요. 경로당에도 가보면은 돈 30만 원 줄 테니까 조건이 뭐예요? 신고하시오. 이름 뭐고, 여기 경로당에 누구 몇 명 있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전부 조사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절대로 돈을 줄 수 없어요. 예산을 그냥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하고 간섭을 많이 받고 여러분 자유가 계속 제한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국립 어린이집이 좋아요. 사립은 좀 처우가 나빠요. 학교도 공립학교가 좋아요. 라면집도 국립라면집이 맛있을 것 같죠? 소련이 공산사회에서 국립라면집이, 왜냐하면 국립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면이든지 뭐 스타킹 하나 사든지 100% 국영상점밖에 없어요. 민간은 영업을 못해요. 민간의 영업이 요즘에 북한에 생기고 있는 게 그게 도깨비 시장이에요. 그게 장마당이에요. 국영상점을 제외한 도깨비 시장, 장마당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의 그 싹이 트는 거예요. 국영 영업점에 가면 내가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스타킹요? 얼마짜리요? 스타킹이 동무가 신을 거요? 누가 신을 거요? 제가 아니고 우리 언니가 신을 거요. 언니가 신는데 당신이 왜 왔죠?
국영 상점에서는 하나하나를 전부 조사해서 팔아야 돼요. 그 가격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국영 라면집에서 제 친구들이 이제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을 가보면은 지금 6시에 국영 라면집이 문을 닫는데 5시부터 손님을 안 받아. 왜? 5시인데 왜 안 받아요? 그럼. 그거요. 지금 받으면요. 물 준비해야죠. 끓여야죠. 드시는 시간 있고 들고 나시면은 설거지 해야죠. 그 시간이 안 돼요. 지금 1시간 해도 우린 부족해요. 나 10분만 하면 되는데 뭐 1시간 걸려요? 그럼 딴 데 가보시오. 딴 데는 또 가게가 없어. 그 집 하나밖에 없어. 독점이에요. 국영 라면 가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굶는 수밖에 없어. 이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국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3분의 2가 넘어요. 엄마들은 특히 국영 어린이집이죠. 국립이 좋다. 국공립이 좋다. 학교도 국공립이 좋다. 이 생각이 꽉 박혔는데 이것이 바로 노예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유치원 3법을 가지고 민생법이라는, 제가 아는 친척들이 유치원 한 사람 많은데 유치원법 저것도 완전 공무원들, 교육청 공무원, 교육부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거 절대 안 돼. 이게 빨갱이 짓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유치원, 그 다음 학교도 평준화한다 그러죠. 자율형 사립고를 없애버려.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없애버려. 학교를 막 평준화시킨다, 획일화시킨다, 뭐 시험도 없애버린다. 이것이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빨갱이 짓인데 여러분이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 주님, 빨갱이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국공립을 우리 동네에 만들어주세요. 이게 빨갱이 만들어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공무원이 꼭 해야 될 거는 도로 닦는데, 지금 또 민자도로가 있어요. 민자도로, 저는 경기도지사를 8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자도로를 민자도로는 굉장히 빨리 해요. 민자도로가 똑같은 거리에 민자도로를 하면은 1조가 들면은 국가에서 하면은 최소한도 2조가 들어가요. 여러분 세금이 2배 이상 더 쓰여져요. 민간은 산데 왜 공무원이 하면 비싸냐? 이유는 간단해요. 공무원들은 일 안 해. 민간은 어떠냐? 밤새도록 그걸 뚫어가지고 공기 단축, 자재 절약, 그리고 그 뒤에 편리하면은 국립도로, 고속도로, 국립도로하고 경쟁을 해서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면 통행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이 나니까 최단기간에 가장 우수한 도로를 만들어서 가장 또 값을 낮출수록 사람들이 차가 더 많이 오니까 더 소득이 늘어나요. 값을 다운시킬 때 민간 고속도로가 이익이 나요. 그런데 국립을 하면 어떠냐? 국가도로를 하는 거는 세워라 내워라, 그거 하다가 예산 없다고 또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이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걸리고, 주민들 공사 중에 공사판 계속 벌려놓으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민자에 돈 받지 말자 이래요. 800원, 1000원 아깝다. 왜 국립 안 하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국립할 그 돈을 민간이 1조고 국립이 2조 같으면 이 1조를 받아다가 민간 도로에다가 보조를 해줘버리면 통행료가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헛돈을 많이 쓰는 게 공무원이에요. 여기 공무원 출신이 많을 거예요. 저는 공무원을 8년밖에 안 해봤는데 국회의원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일종의 공무원인데 선출직 공무원이라 그래요. 이 공무원들은 앉아가지고 여러분 세금을 축내는 사람인데 세금은 축내면서 여러분 자유를 뺏어가요.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요. 이거는요, 경제학적으로 하이엑이라든지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학문적인 서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이런 서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우리 KBS가 이런 교양을 해야, 교양은 시청률 떨어진다고 안 내보내. 그저 먹고 먹방 좋아. 그저
그냥 뭡니까? 뭐 우스개 많이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예? 개콘? 개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는 거, 먹고 놀고 그냥 뭐 가요 무대 이런 거 외에는 안 해. 이게 국영방송이 맞아요. 국민들이 건전한 시간.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갖고도 너무너무 축복받을 일이에요. 여기 와서 졸든지 와서 뭐 누워있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그저 뭐 먹방이나 보고 말이지 뭐 어디 뭐 이렇게 동성애 안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핵심을 다 말씀드렸어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북한에 가시면 다 공짜예요. 근데 공짜를 막 주느냐 안 줘. 동무는 사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또는 동무의 아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 배급을 줄여버리거나 끊어버려. 노예예요, 노예. 동무는 왜 마음대로 해주 여행을 왜 갔다 왔지? 그때 왜 여행 증명서도 없이 갔다가 걸렸어? 아니면 누가 밀고를 해요. 밀고를 하면 또 그 배급을 더 줘요. 밀고 당하는 사람은 배급을 100g 줄여버리고 밀고 한 사람은 100g 더 줘버려요. 이런 식으로 감시자들이 식량 배급량까지 전부 터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도 요거요. 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실력과 수준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물건 만드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1위예요. 농업이 세계 5위예요. 반도체가 세계 1위예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 아주 10등 이내에 어마어마한 발전인데 이게 불과 6.25 이후에 70년 내에 어마어마한 발전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꼴찌에서부터 이렇게 급속한 도약, 영어로 테이크오프, 급속하게 뛰어오른 겁니다. 이렇게 도약하게 된 세대를 꼰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가 여러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데 맞아, 우리는 문제가 있지. 우리는 키도 작잖아. 우리는 배운 가방끈도 짧아가지고 나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 요즘 애들은 대학 안 나온 애가 없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분야에 다 만들어내셨어요. 제 어릴 때 우리 시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전국 똑같았어요. 배불리 밥 먹는 것만이 저의 꿈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 천막에도 들어가면 오늘 또 거기 뭐 반찬을 주던데 육개장하고 막 아까 낮에 점심에 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게 먹냐, 이게 제 꿈이에요. 배고프질 않아요. 청와대 천막에 노숙투쟁을 하면서도 배가 너무 불러서 탈이에요. 이야, 저는 이런 세상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물도요, 청와대 천막에 거기는 물은 좀 부족해. 오늘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손을 못 씻고 여기 와서 씻었어요. 거기 물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통 가정집에는 화장실에 가서도 다 수세식이야. 볼일 보고도 싹 씻어버려.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 구데기가 막 올라오죠. 밑에 막 쥐가 왔다 갔다 하지. 막 그냥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막 호박 이파리나 막 지푸라기로 볼일 다 닦지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서, 야, 주님, 이게 천당이지 뭐. 천당이 어떻게, 천당은 뭐 그러면 수세식도 없습니까? 어떻게 천당.
저는 이게 천당 같아요. 전기불도 이거 보세요. 등이 몇 개예요? 옛날에 이런 데 등이 있었습니까? 호롱불 전부 앞에 하나씩 들고 앉아가지고 자고 나면 콧구멍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 공부하다가 좋은다고 이러다가 그냥 호롱불이 뒤집어져가지고 책이요, 교과서가 뭐 냄새가 나가, 석유 냄새가 나가. 학교 가면 창피해가지고, 아, 이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노? 아, 애들이 그러면은, 아, 내가 가만히 있지. 그냥 미안해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지금 전기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병원에도 가면요, 요즘에는 병원에 뭐 막 많아봐야 1,000원 아니면 2,000원만 하면 다 덮었어요. 나머지 다 보험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의료보험이 세계 1위예요. 우리 의사가 세계 1등이에요. 아, 이 천당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도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헬이라는 말은 영어로 지옥.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지옥입니까? 지옥이라는 사람 이름 써보세요. 진짜 지옥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북한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자,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요. 넘겨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 붙어있는, 왼쪽 편에 붙어있는 거는 전부 빨갱이 나라예요. 중국, 북한, 러시아, 소련이 빨갱이인데 무너지고 제가 러시아 가봤어요. 러시아의 그 아카데미, 소비에트 아카데미 학자들이 있어요. 박사들. 이 사람들하고 제가 토론을 많이 해봤어요. 소련은 무너졌는데 그 사람 머릿속은 빨갱이 사상이 그대로예요. 내가 그래, 와, 이 빨갱이 사상은 쉽게 세탁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넘어서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나라부터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 체코, 헝가리, 이 전부 빨갱이 나라. 지금 또 그 사람들 머릿속에 무너진 지가, 공산당이 무너진 지가 1900년 하더라도 벌써 20년, 30년이 됐잖아요. 30년이 지났지만은 그 머릿속에 빨갱이 사상이 세탁이 안 돼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요 끝에 붙은 조그만한 저 빨갱이 나라 대륙에, 유라시아 대륙, 빨갱이 대륙 밑에 붙은 대한민국이 바로 이 성령의 불길로 북한을 복음화를 시키고, 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저 유럽 대륙으로 꽉 태워서 이 대륙 전체를 성령의 불길로 태워나가야 된다. 그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넘겨보시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자, 통일혁명당이라는 건 신영복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신영복이는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선배인데, 서울상대가 어디 있었느냐, 제가 다닐 때는 여기 키스트 있죠, 여기 옆에, 월곡동 옆에, 요 장희동 옆에 월곡동이 있어요. 가다 보면 6호선 타고 가시다 보면 바로 고려대학교 바로 앞에 거기가 있었어요. 거기가 서울상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학생이 한 학년에 195명밖에 안 되니까 다 합쳐봐야 800명이 안 돼요. 아주 조그마한 학교가 그 따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거기 있었어요. 지금은 저 관악산에 가 있지만 그때는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방이 많아요. 학생은 별로 없고 학교는 좀 컸어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빨갱이 책, 김일성 전집, 그 북한의 뭐 마르크스 자본론 이런 거를 갖다가 후배들한테 북한에서 나온 책을 나눠주면서 읽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갔어요. 신영복이가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하다가 거기 육사생도 중에 성적표를 이렇게 보면 성적이 괜찮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저희 같은 촌놈들만 딱 모아가지고, 야, 너 왜 못 사는지 알겠어?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야, 이병철이, 정주영이 얘들이 다 뺏어가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미국 놈들, 일본 놈이 우리나라 돈을 다 뺏어가서 그런 거야. 그래, 미국 놈들이 더 뺏어가려고 군대를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이거는 학교에서 못 배우는데, 맞아.
이래가지고 빨갱이로 다 만들어가지고 육사생도를 빨갱이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세상이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짓을 하던 자가 신영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70명 이상 구속이 다 됐어요. 주범, 경북 영천 사람, 영천 금호, 김종태, 사형, 김상도라는 국회의원, 영천에서 국회의원 2번 해서, 김상도의 바로 친동생이에요. 김상도도 구속이 됐어 그때. 김종태 사형, 김종태의 조카 김진락이 서울물리대 정치학과 학생 사형, 그 다음에 이문규 서울물리대 그 3명이 사형되고, 신영복이 무기, 그 다음에 한 6명 무기, 그 다음에 그 무기수 중에 한 사람 동생은 잡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튀어가지고 날아서 일본으로 해가 북한에 도망가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또 튀어가지고 일본으로 해서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기서 서울대학까지 다니다가 공부도 하고 이제 지하 빨갱이 조직하다가 북한으로 튀어가 해주서 방송하니까 방송을 들어보니까 여기 해주라 소리 안 해요. 여기는 해줍니다 이거 아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장이 이동 동사무소 뒤에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 박정희 도당이 미제국주의 침략자의 앞잡이가 되어 여기에 일하는 미싱사들에게 봉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노조를 못 만들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고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선동하면 노동자들은 그거 들을 시간도 없어. 그런데 이 대학교에 있는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서울대학부터 먼저 빨갱이 사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맞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부터 빨갱이가 확 늘어났어요. 서울대학에서도 공부 잘하는 놈부터 빨갱이에요. 이거 원래 빨갱이는 머리 좋은 사람부터 빨갱이가 돼요. 뭐 저는 빼고요. 그래서 이 빨갱이들이 대학가에 꽉 지하에서 하다가 그게 통역당인데요, 이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1987년부터 전대협이 생긴 거예요. 넘겨보세요. 80년대 학생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전대협이 5년 6년간 87년부터 92년 동안 전국의 모든 대학을 다 빨갱이 조직,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뭐냐? 전국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임종석이 비서실장, 전대협 3기 의장,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인영이와 그 빨갱이 일당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그게 전대협 1기 의장이에요. 이들이 지금 문재인이 연설문을 쓰는 신동호, 이것도 전대협 3기 의장이에요. 한양대학교 전대협의 문해국장.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한총련 또 저게 15년을 했어요. 그래서 총 21년간 전국의 모든 대학교 학생회와 이 대학생들을 빨갱이, 계속 이들은 이불 덮어쓰고 북한의 대남 방송 단파라디오로 방송 듣고, 두 번째 그것을 듣고 타자를 쳐가지고 워드로 쫙 뿌리면 전국에 이 빨갱이 사상이 확 물든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심수계부터 북한은 요게 신동호, 지금 문재인이 연설문 쓰는 자가 아직 요거 쓰고 있어요. 요거 계속 빨갱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전대협 데모는 그 다음 촛불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 빨갱이 조직들이 밑에서 쫙 있는데, 이게요, 머리 헐렁벗겨진 저는 다 알아요. 그 사람 이름 누군지. 근데 다 밑에서 그걸 조종해요. 이 사람들이 참여연대라는 이름도 있고, 민주화 변호사 모임, 민변, 환경운동연합, 자주민주통일위원회, KBS 언론노조부터 전노협, 전교조, 학교 선생들, 전교조, 그리고 민노총, 민주노조, 울산에 있는, 울산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시오.
울산에 아무도 안 오셨나? 울산은 왜 안 오시나? 울산 목사님 저기 계시죠? 울산에 거기도 전부 민노총, 중공업, 자동차 이거 전부 빨갱이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100만 명이 넘는 조직이 지금 전국에 꽉 덮였는데 이들은 전부 연봉도 많이 타. 그리고 생각이 확실해서 계속 여러분 같은 이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시키고 안 오면 수당을 탁탁 까버려. 그 다음 그게 촛불혁명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주사파가 집권을 했는데 이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집권할 줄은 현재는 민주당이 거의 다 주사파입니다. 이해찬이부터 다 이인영이 제가 아는 저하고 감옥 같이 살았던 친구도 그 수석 부총무 이원욱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국교. 그래서 저하고 감옥을 같이 살았어요. 물론 걔는 빨리 나가고 저는 좀 오래 살았지만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 꽉 박혀있어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정의당 심상정이도 다 제 후배인데 저하고 같은 빨갱이에요. 우리가 김준홍 씨 있나? 오셨나? 안 오셨나? 아 저쪽에 있네. 한번 나와봐요. 저 사람도 완전히 이제 빨갱이들에 의해서 의식화가 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민노총을 창설한 사람이 이 빨갱이. 여기 와봐요. 신발 벗고 여기 아주 신성한 곳이요. 예, 이리 와봐요. 이 사람이 구로군 원래 청계천이에요. 전태일이 후배예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이 사람이 재단 보조를 하다가 바로 경동교회가 있어요. 장충동에 아시나 모르겠네.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가 있을 때 거기에 저 대학교 후배들이 거기서 야학을 했어. 이 친구를 야하게 잡아넣어가지고 빨갱이 사상을 살살 집어넣어요. 어떻게 빨갱이 사상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저는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 돈 벌려고 서울 올라왔다가 평화시장에 취직해서 재단 보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에서 야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한문도 좀 가르쳐주고 해서 그때부터 쭉 하고 있다가 하여튼 군대 갔다 와서 하여튼 구로공단에 대우어페럴이라고 하는 곳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공장에 하여튼 서울대라든가 대학교 학생들이 위장 취업이라 그래가지고 곳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교회 단체도 있어요. 그때 도시산업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도산이라 그랬죠. 그런 데서 이제 의식화 교육을 해서 하여튼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는 어떤 적개심 같은 걸 심었고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때 그 전두환 시절 때 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부 지금 민주당, 정의당에 계시고 그때 이제 저를 많이 공부 가르쳐주고 뒤에서 조정했던 사부님이 김문수 지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활동을 쭉 하다가 노동조합이 너무 과거에는 못 살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하여튼 인권을 위해서 노조 운동을 했는데 요 근래 와서는 노동조합이 하여튼 좋은 직장 나와서 연봉 많고 직장 안정된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들이 노조를 해서 지금은 노동운동이 자기 이해관계, 권리투쟁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렇게 김문수 도지사님과 함께 제가 과거에 세웠던 그런 민주노총을 하여튼 초심으로 돌려놓고 다시 부숴서 새로 짓는 일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가 김준용인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김준용이라고 지금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포가 큰 사람이냐 하면요. 요 사람의 선생님이 최한배라고 죽었어요. 경동교회,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문성현이라고 또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서울상대제 후배예요. 1년 후배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여기서 야학을 하면서 요 청계천에 재단사를 하고 있는 요 사람을 꼬셔가지고 너는 요런 작은 공장에 말고 구로공단에 대우어페럴이라는 데가 공장의 노동자만 3,500명이에요. 구로공단의 최대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 노동자를 조직해가지고 파업을 통해서 당시에 전두환을 뒤집어 엎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 했는데
그 공장에 같이 취업했던 데가 심상정이 정의당 대표 아시죠? 그 사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심상정이 정의당 대표가 이 공장에, 여기가 위원장이고 그거는 밑에, 요 사람 밑에, 제 상대 후배는 그 공장의 보일러실에, 제가 원래 보일러공 출신, 보일러실에, 그 사람도 보일러 가르쳐 보일러실에 있으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유시민이 동생 유시주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은혜라고, 유은혜 지금 교육부총리의 언니 유인혜, 그 유은혜가 교육부총리인데 그 언니 유인혜가 저하고 공범이에요. 제가 잡혀갈 때 심상정이는 도망가 버리고 박노해도 도망가서 안 잡혔고, 그 뒤로 산호명이 돼가 조국이 그 두목이 된 거예요. 그게 다 저 빨갱이 같은 가족이에요. 영어로 같은 패밀리라 그러는데 같고, 심상정이는 도망가서 안 잡혔는데 요 직접 선생님 최한별은 죽고 요것도 잡혀가고, 그때 구속이 총 몇 명 되죠? 47명 됐습니다. 공장 노동자만 47명 구속됐어요. 저하고 같이 감옥 간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 14명이고 저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제가 가만히 앉아가 감옥에서 세보니까 52명이더라고요. 죄가 엄청 많은 사람. 근데 파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해고된, 그때 워낙 해고가 총 해고가 몇 명 되죠? 한 3,000명 됐었습니다. 3,000명이 다, 전두환 대통령이 3,000명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잘라버렸는데, 이 잘린 사람들이, 저도 삼성교육 대상도 됐으니까요, 잘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깥에서 또 조직을 만들어가 혁명투쟁을 한 게 선호련이고, 그 제가 대장이고요. 이 사람은 그때 감옥 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 지금 민노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땠냐면, 당시에 서울 지하철이 있어요. 서울 지하철에 그 이모분가, 아이고 우리 그 매형, 예, 이 매형이, 전라도 매형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 지하철의 직원인데, 요 사람이 또 살살 꼬아가지고 빨갱이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제가 또 그 사람 만나가 빨갱이 교육을 좀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갱이 교육을 싹 계속 만나가, 다방에 만나가 이야기하고 이래가, 왜 투쟁해야 되느냐, 왜 조직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전두환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해서 서울 지하철 노조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서울 지하철 노조를 만드는데, 이야, 이게 파워가 좋더라고요. 지하철에 막 조합원만 그때 총 한 12,000명가량 됐었습니다. 12,000인데 서울 지하철 곳곳이 전부 우리가 다 잡았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그 이 사람 지하철에도 취직도 있어요. 그 구로공단에 잘리고 난 다음에, 지하철은 봉급도 많이 주지, 뭐 멋있잖아요. 지하철 역사마다 전부 우리 빨갱이 조직이 쫙 깔렸지. 그래서 그 지하철 출신이 여기도 지금 오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빨갱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원조 빨갱이가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생기기가 좀 멋있게 생겼잖아요. 빨갱이 같지 않죠? 저는 좀 빨갱이 같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래서 빨갱이는 우리같이 생긴 사람이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얼굴을 보고는 못 알아먹어요. 그 생각이 항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욕하고, 문재인이 욕하는 것은 빨갱이가 아니에요. 문재인이 자신이 빨갱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되어 왔는데, 이 주사파들이, 그 다음 넘겨보세요. 주사파가 어떠냐, 운동부 출신 청와대에 꽉 박혀 있어요. 저기 나와요. 그 다음 또 이거 전부 청와대 제가 쭉 적었어요. 전부 다 청와대 비서하는 사람만 적어놓은 거. 운동권이 어디로 갔느냐, KBS 저 성창영 위원장 하지만 KBS, MBC, SBS, 청와대, 법원에 민변에 법원을 다 장악하고요. 공무원들이 또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영화계, 그 다음에 대학교는 다 잡았고요. 대학 교수들부터 정교조를 통해 가지고 초, 중, 고, 유치원까지 싹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갱이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을 한다는데, 이게